강영천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다이빙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모든 분들이 거의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다이빙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한 번 더 정리해 봤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된 그 이유는 제가 부산에 계시는 어떤 분한테서 불과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전화 내용이 참 저는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그 커머셜 다이빙을 하는 그런 회사에서 일하시는 간부인데, 그분이 생각하기에도 그 소속되어 있는 강사분들에게 이것을 감기가 심하게 걸려 있는데도 어떤 작업 스케줄에 밀려가지고 자꾸 다이빙을 시키는 그런 경우나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회사의 좀 높은 분들에게 제시할 만한 그런 근거 서류를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없겠느냐, 이렇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제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준비한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 보는 이 PPT 자료입니다. 그냥 문서라도 하나 해드렸지만 좀 더 세련되게 보이게끔 이렇게 PPT로 만들고 이것을 PDF화 해가지고 인쇄를 해서 제출을 했으면 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사실 뭐 여기에는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이버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다이빙 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다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다이빙 할 때 저희 신체에서 나타나는 어떤 생리적인 변화, 그리고 감기에 걸렸을 때 이런 어떤 생리적인 변화에 따른 몸 상태가 어떤지, 그 몸 상태가 다이빙을 하면 어떤 영향을 받을 건지, 그래서 이 무리한 다이빙의 결과 어떤 것을 초래할 수 있을지, 이 정도로 잡아봤는데, 이게 뭐 이래 놓고 하다 보니까 계속 좀 중복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래도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다이빙을 할 때 저희들 몸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생리적인 변화를 몇 개 보겠습니다. 우선 그 깊은 수심으로 내려갈 때 주위의 압력이 높아지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수심 10m에서는 전체 절대압이 2기압이 되고, 또 10m 더 내려가면 3기압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몸속 중이, 부비동 같은 이런 혹은 수경도 마찬가지죠. 저희들 얼굴과 수경 사이에 만들어지는 이런 공기 공간에 들어있는 공기들이 압착을 일으키겠습니다. 공기가 압착이 되면 다이버는 공기 공간 속으로 공기를 보충을 해야 되죠. 그것이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압력 평형이라고 하고, 그것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깊은 수심에 장기간 머물게 되면 고압의 질소가 몸속으로 녹아 들어가서 이게 저희들이 상승할 때 서서히 물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기에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 우선 그 감기는 저희들이 의학적으로는 상기도염이라고 합니다. 즉 기도 중에서 윗부분이죠. 코, 인두, 후두, 기관지 이런 곳에
감기는 감기 바이러스가 침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기승을 떨치고 있는 변형 코로나도 사실은 이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코의 뒤쪽이나 인두의 외척이라고 해야 되죠. 여기에 그 이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이관이 상기도와 귀, 중이의 공기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감기가 걸리면 이 이관의 기능이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이, 부비동, 마스크, 코 이런 데로 저희들이 압력 평형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겠죠. 또한 감기는 상기도 유임이라고 했고요. 이것이 좀 심해지게 되면 폐 속으로 폐포, 기관지 같은 것이 부어서 막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다이빙 이후에 저희들 몸속에서 녹아든 질소가 상승할 때 기포화해서 오른쪽 심장 방으로 들어왔다가 실로 내려가서 폐로 가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장애를 받습니다. 폐포에서 공기가 빠져나오는 게 만약에 이 감기로 인한 어떤 붓기에 의해서 막힌다면 저희들이 상승할 때 폐팽창 상해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간단한 문제들이 아닌 것이 상기도 요물로 인해서 코, 인두, 이관 같은 장애가 생기면 압력 평형도 안 되고요. 이걸로 인해서 이 중이 안에 출혈, 고막의 천공, 난청, 이명, 현기증 이런 것들의 증상을 초래합니다.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상당 부분에서 이런 경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감기약입니다. 저희들이 먹고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든지 아니면 약국에서 처방 없이 오버 더 카운터 OTC 드럭을 먹든지 이 감기 때 복용하는 약물은 어느 정도 정신을 이렇게 좀 몽롱하게 만드는 그게 항히스타민이 주로 그 짓을 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그 약을 먹고 다이빙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질소마취 증상을 더 악화시킵니다. 이것은 다이버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압력 평형이 잘 안 될 때 저희들이 그 마스크 안으로 코를 통해서 공기를 불여넣지 못하면 지금 그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슬라이드 안에 다이버처럼 눈 주위에 이 펜다곰 같은 이런 현상을 출현합니다. 지금 이분은 이 사진을 저한테 제공을 해주셨지만 정말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금방 나온 게 아니고 상당히 호전된 다음에 찍은 사진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감기 때는 질소 기포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방해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다이빙을 하게 되면 올 수 있는 것들이 압력 평형을 못한 상태에서 압착으로 인한 어떤 상해, 그 다음에 가래가 폐를 막아서 이 공기가 배출되지 못하면 폐포 파열 상해, 또한 이런 것들이 뇌동맥 공기색전증을 일으켜서 이것은 중풍이고요. 이 중풍은 사실 저희들이 목숨을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이 자료를 요구하신 분도 특히 뇌에 올 수 있는 이런 나쁜 영향들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어요. 근데 굳이 저한테 부탁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진실이고 사실이고 사실은 현실입니다. 복용하는 감기 약물 때문에 질소 마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절대로
다이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읽자면 절대 불가입니다.